12강 jQuery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벤트를 추가하고 이벤트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전파를 방지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커스텀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을 아울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에 대해 크로스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어떤 편의성을 또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jQuery 자체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벤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의 주요 이벤트를 살펴볼 텐데요. 문서가 로딩 될 때 관련되어 있는 ready 이벤트, DOM 로딩이 완료가 되었을 때 ready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어떤 엘리먼트, 요소가 포커스를 얻었을 때 관련되어 있는 포커스 인, 그리고 잃었을 때 관련되어 있는 포커스 아웃, 그리고 마우스가 어떤 특정 영역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나타내는 호버, 그리고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 그리고 마우스 이동할 때 관련되어 있는 마우스 무브, 그리고 마우스 아웃, 마우스 오버와 같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또한 키보드와 관련되어 있는 키가 눌렸을 때 관련된 키 프레스, 그리고 누르고 있을 때 관련되어 있는 키 다운, 그리고 키 업, 또 요소가 포커스를 얻을 때 관련되어 있는 포커스 인과 포커스 아웃, 또 폼에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로 포커스, 블러, 체인지, 셀렉트, 서밋과 같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겠고요. 웹브라우저에는 리사이저, 스크롤과 같은 이벤트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jQuery만의 제어가 가능한 이벤트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를 등록하고 제거하는 API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jQuery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처리에 있어서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따라서 어떤 브라우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발자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를 요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찾아서 이것을 다시 jQuery 객체로 반환을 해서 여기에 on 메소드, one 메소드 또는 off 메소드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 핸들러 등록하거나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on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on 메소드는 현재 선택된 요소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연결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on 메소드의 첫 번째 유형은 매개 변수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그리고 셀렉터, 데이터, 핸들러, 이렇게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매개 변수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매개 변수 이벤트는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나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마지막 매개 변수인 핸들러가 동작을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이고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매개 변수 셀렉터는 이벤트가 트리거되는 자선 요소를 필터링 할 때 사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어떤 이벤트를 부모 요소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자선 요소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선 이벤트를 필터링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매개 변수 셀렉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도 역시 선택적인 것인데요. 만약에 핸들러에 여러분들이 뭔가 넘겨주고자 한다면 이때 세 번째 매개 변수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넘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객체는 이벤트의 데이터 프로퍼티로 참조를 해서 핸들러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on 메소드는
첫 번째 온 메소드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개의 이벤트와 여러 개의 핸들러를 맵으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벤트 맵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이벤트 문자열과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키 밸류 페어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함수, jQuery 함수를 통해 매개 변수로 지금 p 태그가 전달이 됐죠. 그렇게 되면 p 노드를 jQuery 객체로 변환을 하고요. 이렇게 반환된 jQuery 객체의 on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를 등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이벤트 문자열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문자열이 기술되어 있죠. 자, 그러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핸들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펑션으로 내용은 alert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jQuery 함수에 매개 변수로 this가 넘어가 있는데요. 이벤트가 발생한 컨텍스트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p 태그가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함수에 this라고 하는 것은 p 태그를 jQuery 객체로 바꿔서 그 jQuery 객체의 텍스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p 태그에 들어가 있던 텍스트 값을 반환해서 alert 메시지로 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는 body 태그에 대한 jQuery 객체를 반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클릭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터 셀렉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P라고 하는 필터 셀렉터를 쓰고 있는데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노드에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 그 이벤트가 실제로 자식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클릭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는 부모 노드인 body에다 적용해 놓았지만 자식인 P 노드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세 번째 매개 변수인 핸들러가 수행되도록 한 코드가 바로 이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펑션을 보면요, myHandler라고 하는 펑션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 핸들러를 사용을 했을 때 이벤트의 데이터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나와 있는 jQuery 함수, 달러 함수를 보도록 하죠. p 태그에 대한 jQuery 객체를 반환을 하고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자바스크립트 객체 리터럴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후 프로퍼티에 바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전송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것을 우리는 myHandler라고 하는 핸들러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요. 결국에는 myHandler의 매개 변수 넘어온 이벤트에는 데이터 객체가 바로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vent.data.who라고 하는 프로퍼티 접근을 하게 되면 바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폼을 jQuery 객체로 변환을 해서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 처리인데요. false라고 하는 값을 바로 직접 지시를 하시게 되면은 서브 및 무효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서브밋 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제어하시고자 한다면 핸들러에 prevent defaul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디폴트 이벤트를 금지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코드를 보시게 되면 폼에서 submit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에는 stop propagation이라는 메소드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벤트 전파를 금지시키게 되는 메소드입니다. 앞에서 자바스크립트와 브라우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벤트 모델에서 이벤트 전파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뭐 캡처 단계, 타겟팅 단계, 그리고 버블링 단계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이벤트 전파와 관련된 부분이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갖고 있는데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이 바로 jQuery의 또 다른 이벤트 처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 메소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앱타나 스튜디오 3를 실행하시고 웹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습니다. 웹 프로젝트는 랩 12로 해서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에 템플릿 블랭크 HTML을 이름은 12-01 HTML로 작성하겠습니다. 기본 코드 템플릿을 사용할 것이고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jQuery 프레임워크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파일을 드래그해서 카피하도록 하고요. 자, 준비가 다 되었으면은 이벤트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예제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죠. 먼저 스타일 시트와 관련된 부분을 적용해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에는 테스트 액티브 인사이드라고 하는 3개의 스타일을 지정을 합니다. 바디 영역에는 div 태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앞서 만들어 놓은 테스트 클래스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div 영역에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와 마우스가 영역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3가지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가 적용된 div를 찾아서 클릭 이벤트와 그리고 마우스 엔터 이벤트와 마우스 리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수행하게 될 펑션들을 맵으로 구성을 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럼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div 객체를 토글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액티브라고 하는 클래스를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때 토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하거나 또는 적용하지 않거나 하는 스위치를 온, 오프하는 개념의 함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마우스 엔터. div 영역에 마우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inside라고 하는 클래스를 div 영역에다 적용을 합니다. add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위에 선언되어 있는 inside 클래스를 적용하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div 영역의 텍스트 밸류를 마우스 엔터라고 하는 값으로 변경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리브가 있네요. 마우스 리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때 기존에 적용되었던 인사이드 클래스를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가 떠났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마우스 리브라고 하는 문자열을 해당 영역에 표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 적용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이 완료가 되면 ready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해당 영역으로 접근시키면 마우스 엔터라고 하는 텍스트와 함께 백그라운드가 컬러가 변경이 될 것입니다. 또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밖으로 꺼내시면 해당 인사이드 클래스가 제거가 되면서 또한 마우스 리브라고 하는 텍스트로 변경이 되면서 결과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는 액티브라고 하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면서 폰트 웨이트가 이제 볼드로 바뀌고 컬러도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개의 이벤트를 하나의 on 메소드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이벤트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원 메소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메소드 역시 어떤 선택 요소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온 메소드하고 달리 이 메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벤트 처리를 딱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온 메소드에서 사용되었던 매개 변수와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 번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랩 12에다가 HTML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파일 템플릿을 쓸 거고요. 이름은 12-02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템플릿을 역시 사용할 거고요. 기존 코드 템플릿에 5개의 div를 작성을 하시고 이 div에 적용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제어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div 태그에 대한 jQuery 객체를 반환을 해서 원 메소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펑션이 수행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펑션은 클릭된 div,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div의 인덱스를 구하고요. 그 인덱스를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또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에 CSS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CSS는 보도 스타일과 커서를 지정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그래프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패러그래프 태그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변경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해당 인덱스 번에 있는 div가 클릭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n이 제로로 초기화되어 있던 값을 증가시켜서 총 몇 번이 클릭이 일어났는지를 메시지로 해서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실행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상자를 클릭을 하면 0번 인덱스에 대해서 div 클릭됐으니까 전체 한 번 클릭된 것이 메시지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2번 인덱스, 1번 인덱스, 4번 인덱스, 3번 인덱스에서 총 5번 클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해서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제거를 담당하는 오픈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메소드는 현재 선택된 요소에 대해서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의 연결을 없애주는 메소드입니다. 첫 번째 오픈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이벤트, 셀렉터, 그 다음에 핸들러가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이벤트 맥과 셀렉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매개 변수의 역할은 on이나 원 메소드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다만 on과 원 메소드와 다르게 이 메소드의 동작은 등록이 아닌 제거로 사용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제거와 관련되어 있는 오픈 메소드의 활용법을 예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죠. 템플릿을 통해서 12-03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템플릿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요. 오픈 메소드 활용 코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영역에 버튼을 3개 구성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div 영역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서 바인드 버튼과 언바인드 버튼을 이용해서 바인드 버튼을 눌렀을 때 the one이라고 하는 버튼에 클릭 기능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언바인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클릭 기능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타일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스크립트 코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이벤트에 의해서 초기화가 되는 코드들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a클릭이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보이네요. 자, a클릭은 핸들러로 사용을 할 텐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요소를 찾아서 jQuery로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jQuery 객체가 가지고 있는 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해당 div 영역을 나타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드아웃과 관련된 부분은 슬로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show나 페이드아웃과 같은 기능들은 효과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여기에서는 일단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인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요소를 찾아서, 저희는 이제 버튼이 되겠죠. 바인드 버튼을 찾아서, 자, 거기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 우린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을 할 때 on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on 메소드 대신 클릭 이벤트에 대한 편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서 핸들러를 바로 기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핸들러 내에서는 바디 영역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필터 셀렉터가 있죠. 그래서 the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자손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A 클릭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클릭은 바로 위에 있는 함수가 되겠고요. jQuery의 모든 메소드들은 jQuery 객체 자신을 반환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f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find인데 the1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텍스트를 매개 변수로 전달된 내용으로 변경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메소드 체인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jQuery의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unbind id를 가지고 있는 버튼에 대한 jQuery 객체를 얻어서 클릭 이벤트를 처리를 합니다.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오프를 적용을 하네요. 자, 이때 필터 셀렉터가 the1인데 the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인데, 결국에는 the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에 연결되어 있는 A 클릭을 제거하는 거죠. 자, 그리고 the1을 찾아서 그 텍스트에다가 뭐 기능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뿌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실행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에는 클릭 기능이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릭과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이벤트도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클릭 기능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클릭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클릭을 하면은 잠시 나타났다가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능을 오프 시키기 위해서 클릭 기능 제거 버튼을, 언바인드 버튼을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버튼이 클릭 기능이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서 클릭했을 때 관련되어 있던 이벤트에 대한 동작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벤트 취소와 이벤트 전파 차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에서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이벤트 핸들로 등록된 콜백 함수가 호출될 때는 jQuery 이벤트 객체가 매개 변수로 전달됩니다. 이때 이 이벤트 객체를 잘 활용하시면 이벤트의 흐름을 제어하실 수가 있는데요. HTML 각 요소에는 기본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액션을 취소할 땐
prevent default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정 요소에서 발생한 이벤트 버블링을 차단할 때는 jQuery 이벤트 객체의 stop propagation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보도록 하죠. 폼에서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펑션이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prevent default가 호출이 됐네요. prevent default로 호출했다는 얘기는 폼에 입력된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두 번째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앵커 태그들이 있는데 그 앵커 태그들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역시 prevent default를 호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앵커의 디폴트 액션, 기본 액션을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앵커의 경우에는 그 URL로 이동을 하는 것이 기본 액션인데 여기에서는 앵커를 눌러도 결국에는 해당 URL로 이동하지 않는 이벤트 취소가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코드를 보시면 패러그래프를 클릭을 했을 때 클릭 이벤트가 버블링 되는 것을 방지하는 코드네요.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이벤트 객체의 stop propagation을 이용해서 버블링을 억제할 때 이벤트의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습 코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실습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템플릿에서 블랭크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12-04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고요. 템플릿 코드를 작성하시고 바디 영역에는 앵커와 div 영역을 작성해 놓습니다. 앵커를 눌렀을 때 디폴트 동작을 억제를 하고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 볼 텐데요. 레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앵커 태그를 찾아서 앵커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준비된 핸들러가 수행되도록 만든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prevent default, 다시 얘기하면 기본 동작을 취소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대신 div라고 하는 노드를 새로 생성을 해서 그 자식 노드로 매개 변수로 들어온 내용을 추가하고 그리고 그 전체 내용을 id 로그에 child로 추가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id 로그 div 영역에 새로운 div sub child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할 때마다 새로운 div가 로그라는 id를 갖고 있는 div 영역에 자식 노드로 해서 계속해서 추가가 되겠죠.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앵커가 있는데요. 앵커를 클릭하면 jQuery.com으로 이동하지 않고 새로운 div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전파 차단을 위한 예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HTML 템플릿을 기반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5로 해서 작성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수행할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 예제로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jQuery 버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 영역을
아우터 div 영역과 이너 div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로그라고 하는 영역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너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가 아우터 영역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전파를 억제하는 코드를 저희가 작성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너 영역과 아우터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간단한 스타일 시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고요. 레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아우터 영역과 이너 영역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때 이너 이벤트 쪽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아우터 쪽으로 버블링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탑 프로파게이션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또 다른 이벤트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div 노드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이 내용을 id 로그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 child로 덧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내부 영역을 클릭해 보시면 외부 영역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